10월 6일 목요일 오늘 나온 더구로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로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더구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제 이 에너지 위기에 닥치면서 또 원래 미리 준비를 하긴 했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랑 손잡았다는 기사,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또 에너지 믹스에 나서면서 또 원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이제 친원전 기조로 돌아서면서 좀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고, 그리고 한수원도 이제 적극적으로 네네. 좀 나서서 수주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제 그 결과가 이번 달 내에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더구로에서 나왔던 이 폴란드 원전 관련한 기사를 쭉 이제 이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네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 아, 정리를 해주셨군요. 네, 제가 타임라인을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타임라인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이죠. 2월 달에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고, 한국과 프랑스는 이제 좀 뒤로 밀린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매체에서 또 한국과 미국을 주목하면서 프랑스는 좀 제외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2파전이 예고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7월 달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미연합으로 또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9월 네. 20일자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서 네, 굉장히 많이 바뀌죠. 막판에는 프랑스도 이제 현지에 지사가 있고, 네. 또 현지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다시 3파전 경쟁이 이어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쵸? 이제 마지막 네. 앞두고 마지막 이제 수주전을 펼친 거죠. 불꽃 튀게. 네.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정리하신 것처럼 미국 네.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사부터 좀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의 기사는 이 폴란드 정부가 이번 달 내로 우선 협상 대상자죠. 신규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거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기사가 네, 이러한 제목이죠. 단독 기사고, 폴란드 원전 사업자 이달 발표한다. 그래서 미국이 유력시 된다. 그리고 또 두산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이라 하면 웨스팅하우스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사로 나오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이달 안으로 신규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인데요. 지난 7월 물러난 친미 성향의 피오트르 나임스키 국방장관이 복귀하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나임스키가 원전 사업을 감독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다, 또 폴란드 국영기업 PJ가 작성한 환경 영향 보고서에 이 폴란드 국영기업이 직접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만 포함된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AP1000 원자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죠. 우리나라 그 한수원에서 개발한 거는 APR 1400이 있고, 아, AP형 천은 네. 뭐 그쵸, 계량형 가액 경수로 노용인데 뭐 좀 작은 거죠. 네. 좀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소형 모듈 원전의 그냥 모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이제 미국이 원전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주요 파트너사인 EDF, 그리고 해외 진출을 공동 추진 중인 한수원, 또 민간 기업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협력사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사에서는 이 친미 성향의 관료가 복귀를 하면서 좀 미국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좀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지은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까지
지구상에 지어진 원전의 절반 정도의 음. 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전수해준 네.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50년대부터 좀 인연이 긴데요. 한수원이랑 원천 기술 이전을 해줘가지고 고리 1호기죠. 예, 한국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도 역시 웨스턴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네. 뭐 고리 1, 2, 3, 4, 5기, 뭐 한빛 1, 2호기까지 전부 그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네. 굉장히 역사가 있고 좀 네.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미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이제 이 같이 이 수주전에 뛰어든 기업들과도 이렇게 좀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이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기사냐면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인수한다. 그리고 한미 정상 원전 협력의 합의의 탄력을 뭐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인수를 도전한 바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5월달 예. 기사거든요. 한미 정상 회담 앞두고 나왔던 기사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산업부에서는 뭐 아직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협력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두산과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지 일단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관계를 좀 보시면 그 아까 말했잖아요 AP1000 네. 거기에 그 미국이랑 중국의 AP1000 그 기술이 들어간 원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옛날 과거의 두산 중공업이 주기기랑 그다음에 그런 걸 공급한 경험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원전 부품을 보급한 경험이 있고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설계 네.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자재 납품 이런 것들을 두산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네. 이번에도 지금 여기 기사 오소연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뭐 물론 이제 이게 총 6개의 원전을 짓는 거거든요. 네. 뭐 금액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아마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미국이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일단은 메인 계약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밑자락 깔아놨죠. 뭐 EDF도 나쁘지 않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원전을 수주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 그 국영 국제기관 금융기관들이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네, 원조를 해줘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도 미국과 웨스팅하우스에 다 맡기느니 프랑스가 가고 보시면 프랑스 정부에서 EDF에 준다고 그 프랑스 자국기업에 원전을 준다고 하면 최대 30조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뭐 차관을 제공해주겠다.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수출입은행도 있고 무역부문도 있고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줄 텐데 그런 것들을 폴란드 편은 다 포기할 수 없고 뭐 그러다 보니 총 6기를 짓는 거거든요. 아마 첫 1기 원전 가동이 2033년일 겁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딱 10년 10년 남았는데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6기를 이제 완공하는 거예요. 2043년까지. 그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다 하느냐? 뭐 그것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메인으로 하고 뭐 두산도 들어갈 수 있고 프랑스 업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폴란드는 그 업체들 같이 하면서 자금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이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인수설 네. 이거 인수하면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좀 회복됐는데 인수하면 네. 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너무 큰 기업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일가 크죠.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5월을 다시 돌아가 보면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앞서 가지고 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회사인데 그 최대 주주는 그 캐나다 사모펀드예요. 브룩필드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CEO가 네. 나 웨스팅하우스 팔고 싶다.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원전 산업이 다시 부흥할 때 좀 르네상스 조짐이 보여가지고 이때 팔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때마침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많지 않고요. 네. 원전을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랑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프랑스 정도. 네, 근데 그래서 그때 말한 것들이 그거죠. 뭐 그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를 원천에서 갖고 있고 두산은 한국 기업들은 시공 능력이 있으니까 네. 일종의 뭐 애플과 폭스콘 관계처럼 네. 물론 이제 두산 중공 에너빌리티 관계자분들은 폭스콘이라면 기분 나빠하시고요. 네. 여기는 TSMC다. 네. 네. 뭐 같은 뭐 주문을 제작을 전문적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진짜 그 급은 아니다. 슈퍼을이다. 네. 한 업체만 등록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튼.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네. 물론 이제 그런 이게 이 브루필드사 CEO도 이때쯤 터트린 이유가 애들번호를 띈 것 같아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때 한번 슬쩍 한번 팔아볼까? 뭐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약간 좀 떡밥을 던지는 그렇죠, 느낌인 네. 거죠. 근데 이게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이게 2006년에 네. 도시바가 인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웨스팅하우스를요? 네. 도시바를 다들 뭐 반도체 업체 아니야? 뭐 그런데 원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망해가지고요. 손 털고 나왔고 웨스팅하우스도 인수했다가 너무 이게 한때 한 해만 적자가 7조 원에 달했어요. 7조 원 넘었어요. 네, 그게 다시 결국은 이제 뭐 팔려서 지금 네. 이제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 또 원전이 갔죠. 실적이 네. 나오는 게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또 탈원전 움직임이 가했잖아요. 뭐 네. 신재생 가야 된다, 뭐 한다 했는데 다시 뭐 원전에 오는 거지만 그때 2006년 도시바가 인수할 때 두산도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두산중공업이 약 32억 달러. 네, 당시 금액으로. 그럼 굉장히 큰 규모였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얘기가 뭐 아예 없던 얘기도 아니고 과거부터 어느 정도 나왔던 떡밥들이죠. 네. 근데 과연 떡밥 회수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두산이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재무 상태가 이제 네. 막 그 산업은행 관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다시 자립했는데 뭐 이거를 한꺼번에 인수한다. 좀 사실적으로 쉽지 않고 인수해도 너무 리스크가 커요. 주주도 반대할 겁니다. 주주들도 지금 네. 반대할 거고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고 네. 뭐 가령 지분을 섞는다든지 좀 뭐 지분을 확보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예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닌 2006년도 거네요. 나왔던 얘기고요. 두산도 분명히 원천 기술 갖고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아까 그 뉴스케일 파워예요. 네. 지금의 원전의 대세는 이제 지금 AP천도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3세대 원전인데 네. 3세대 약간 좀 3세대 3.5세대 5세대 네. 되는데 지금의 원전 대세는 이런 거보다는 소형 원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뉴스케일 파워랑 손을 잡았잖아요. 지금 네. 시작했고. 근데 요새 웨스팅하우스 인수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뉴스케일 파워를 인수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는 건 너무 이제 좀 너무 앞서간 얘기, 너무 나간 8년 얘기. 쪽에서 일종의 여러 가지 과거의 이런 행적들과 합쳐서 좋은 얘기 하나 만든 거 아닌가. 좀 약간 이슈화 이슈화 되려고. 근데 어떤 식으로 계속 당분간은 그런 동맹 체제나 이런 것들은 꼭 유지해야 될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와 관련한 내용들을 근데 좀 아쉬워요. 사실 이게 한수원도 되게 열심히 했고 네. 한수원이 뭐 엄청난 제안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뭐 현지 부품 비율, 그러니까 현지 업체들을 써가지고 거의 막 70%까지 올리겠다 하겠는데 뭐 아예 뭐 배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지 분위기로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메인 계약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가져갈 유력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뭐 하겠지만 만약에 한수원이 했다고 하면 두산은 아마 공장을 지을 가능성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두산은 한번 좀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더라도 메인 계약자가 되더라도 한번 두산 행보는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의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수원과 별개로. 예. 네. 그래서 이 원전 사업에 있어서 좀 두산의 역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까지 폴란드 원전 수주와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봤고요. 이제 또 오늘 방산 이슈를 하나 짚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제 사실은 나왔던 기사였었죠. 우리 유튜브 라이브를 보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특별히 짚어주신다고 하셔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한화가 참여한 호주 장갑차 사업 선정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네. 네, 이러한 내용인데 뭐 연기되면은 뭐 악영향이 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원래는 이달 말 뭐 그러니까 총선이 있었거든요. 호주 총선이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끝나면 발표할 거라고 다들 했는데 네. 뭐 그 과정에 중간에 원래 450대 정도의 장갑차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줄었어요. 아, 규모가 줄었다. 300대 정도로. 네. 그러면서 약간 설왕설래했는데 결국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 네. 기존에는 약간 보수 계열이었는데 지금 노동당 계열 진보 정당에 들어서면서 이 국방 사업 관련돼서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한두 푼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약간 뒤로 넘기는 것 같고요. 뭐 좋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폴란드 간 것도 있으니 네. 폴란드나 뭐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 보고 호주가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훨씬 더 지금 이게 사업자가 두 사업자거든요. 최종 네. 후보가 독일이랑 네. 독일 라인메탈이 하나 디펜스 두 곳이 올랐는데 이제 2파전입니다. 두 최종 후보인데 라인메탈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하나씩 좋으니까 유럽에서 현대모템이나 네. 좋으니까 뭐 미뤄진 게 마냥 이제 뭐 나쁜 거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 기사가 그럼 왜 저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느냐? 네. 이건 좀 비하인드 얘기인데 네. 이제 이거 관련돼서 현재 국방장관이 네.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어요. 방산 어서 잘 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럴 때 다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기사에 호주 네. 건도 되게 유리하게 본다. 왜냐면 갔거든요. 직접 호주에 간 적이 가신 있어요. 거죠. 취임하고 나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지 하나 디펜스 현지 시설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꽤나 유력한 얘기했는데 네. 약간 창피하게 됐죠. 아. 왜냐면 이거 그런 것도 몰라서 분위기도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하나 디펜스에 약간 좀 푸시를 해서 좀 민망하다. 그래서 좀 기사를 좀 내려줬으면 그래서 내렸습니다. 하여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네. 있었네요. 네. 또 이게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묘미죠. 이 비하인드 편집본에 스토리를. 이 자리가 이 편집본에 이 부분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일단은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사업에 안전이 뭐 없던 걸로 자초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한번 좀 보겠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뭐 아쉽게 하나 입장에서 아쉽죠.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물 들어올 때 너무 저으라고 네.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너무 좋은데 뭐 당장 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큰일 날 거 아니니까.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다. 업계에서는 폴란드 건도 있고 뭐 최근에 유럽 건도 있어서 영국 건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보고 호주가 정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하나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유럽에서 뭐 앞으로 수주도 남았으니까 우리 그렇죠. 방산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그 분위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내년까지라면. 네, 그래서 마냥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폴란드 원전 사업자 관련해서 좀 미국으로 웨스팅하우스로 좀 기울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이제 어제 살짝 나왔었던 기사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 보셨더라고요. 네, 이제 네. 방산업계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구루 런치박스 평일 11시 30분에 계속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내려간 기사들 또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라이브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하시면 위험을 무릅쓰고. 네, 또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이제 또 저의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쉬고 어디 가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